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유죄 판결을 놓고 정치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한만호 한신건설 전 대표의 진술이었는데요. 한만호 전 대표는 1심에서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의 압박에 돈을 주었다는 가짜 진술을 했다. 이런 말을 법정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요. 그러다가 2심에서 유죄로 바뀝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한만호 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한만호 씨와 한명숙 전 총리 동생 사이에 1억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등 돈이 오간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2심 결과는 끝내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됐고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나온 이정열 전 부장판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소와 재판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저보고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면 한 6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기소 초기에 나왔던 얘기가 공소권 남용 얘기가 나왔어요. 보복 기소다. 네. 왜 그러냐. 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재판이 2번 벌어집니다. 첫 번째 것은 무죄가 나왔고 두 번째 것이 이제 이 지금 문제된 판결인데 첫 번째 사건에서 1심 무죄 선고가 나오기 선고일 얼마 안 앞두고 그때 이 두 번째 사건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어떤 그 과정으로 개시가 된 것이냐. 그래서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수사기관에서 밝힌 거였는데 실제 기록을 보면 그거는 안 나오고요. 이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된 건 돈을 줬다는 한만호 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분도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검찰에서 작성된 세 번째 진술서부터 나옵니다. 돈을 줬다는 얘기가. 이건 뭔가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도 그 제보도 석연치 않고 그리고 그 제보를 나중에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한만호 씨가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술을 썼다. 그럼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나섰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뭐냐면 압박과 강요가 있었을 때 자백이 나오는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의심이 크게 갔고요. 재판 과정의 잘못은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자면 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보고 이 판결은 역사의 길이 남을 거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 뭐가 얘기가 나오냐면 이 정도라면 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대법원 판결이나 재판, 형사재판은 상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그렇고 대법원에서 정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일관적으로 그 판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유죄라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이 된 경우 이때 유죄 판결을 하라는 겁니다. 이때 합리적 의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 이게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어 라고 하면 유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 판결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 이런 걸 쓴 게 아니고 상식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버렸어요. 이건 명백하게 형사소송법 위반이고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받고 저는 당시 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본 사람들은 야 이게 지금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이제 대법원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냐 놀라웠었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법원이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이 공판중심주의라고 해서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그 진술 조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자. 면전에서 했던 진술에 그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오고 추진을 해왔었어요. 그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이 사건은 아닙니다. 다른 사건인데 1심에서 어떤 증인이 증언을 해서 그게 유죄의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그 증언을 못 믿겠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 이게 파기환송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 증거 판단은 사실심의 전권이기 때문에 이 증언이 믿을만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권한은 사실심 법원에 그러니까 1심, 2심에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적어도 1심 법정에서 나와서 증인이 증언을 했을 때 이게 믿을만하다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서 이게 믿을 수 없다라고 하려면 최소한 항소심에서 그 증인을 한번 불러는 봐라.
네. 들어보고 이래서 못 믿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소환을 하지 않고 바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네. 해서 깼어요. 네.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똑같습니다. 돈 줬던 한만호 씨가 1심에서 강요와 협박으로 의심되는 정황 하여튼 있지만 그건 차치하고 돈을 줬다고 진술서도 쓰고 진술했어요. 네. 법정에서 1차 증언 때부터 자기는 그런 사실 없고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거짓으로 얘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네. 항소심에서 그걸 뒤집습니다. 유죄를 선고합니다. 한만호 씨 안 불렀어요. 네. 깨야죠 그러면 왜 안 불렀냐고.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그거를 항소심 판결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아요. 뭐 맞을 수도 있고 판결 결과가 틀릴 수도 있는데 최소한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재판 방식과 원칙을 유지하면서 그랬으면 그래 뭐 오판할 수 있지라고 하는 정도로 끝낼 수 있는데 원칙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 때 그랬지만 이거는 보복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정치자금법이나 뇌물 이런 금전수수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네.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재심 사유가 되려면 돈을 줬다 내지는 유죄 판결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그 증언이 위증이 되고 그래서 처벌받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가 거의 많은데 네. 이 사건은 특이하게 그 돈을 줬다고 돼 있는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는 자기는 돈을 안 줬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게 위증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재심 사유가 될 만한 건 아니죠. 아까 그 수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래서 이 정말 진실이 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법률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재판이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유죄냐 무죄냐라고 할 때 유죄 입증은 뭐 당연히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1억 관련해서 어떤 설명이 있었냐면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이 이거를 한만호 씨로부터 빌린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어요. 네. 좀 이상은 하거든요, 그게. 예, 이상은 한데 하여튼 근데 그 진술이 주장이 잘못된 거고 아니다 이거는 정치자금으로 한 전 총리가 직접 받은 게 맞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책임이 검찰에 있는데 네. 그 주장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배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계가 별게 없는데 한만호 씨하고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하고 네. 그러니 이건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냐라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